국민의힘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헌법재판관 후보자 40여개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한 마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익 인사라며 반대를 외쳤지만 오히려 역풍만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23일 열린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전원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마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 담장을 넘어 저지한 의원들의 행동에 동의한다며 계엄령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했던 통치행위론에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입니다. 특히 박지원 청문특위위원장이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면 윤석열의 계엄령에 맞서 담장을 넘어갔겠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많은 의원들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모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논리적으로 무장한 마 후보자의 발언은 청문회 내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좌익 인사라는 낙인을 찍으며 무책임하게 청문회를 외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국힘이 이런 정상적인 인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체면 때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마 후보자를 좌익이라 몰아붙인 데 대해 정신 나간 주장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마은혁 후보자의 누구보다 슬픈 사연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곽규택의 정신 나간 헛소리 영상을 보시고 다음으론 마은혁 후보자의 진심 어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후보자가 2009년 당시 노회찬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연구소 출판기념회에 참여해서 이제 후원금을 기부했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 받은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현직 의원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전 의원이었고 원래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 거죠? 네, 인천적 민주노동연맹을 하면서 네. 알게 된 저입니다. 얼마나 후원하셨습니까? 당시 출판 기념회에서 후원하신 금액이 얼마나?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셨고 그 전에 이제 아버님하고 배우자의 상이 있어서 그때 혹시 노회찬 의원이 문상을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해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께서 운영하시는 연구소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게 한 달 전쯤인 2009년 9월 28일에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월 달에 배우자가 10일 후에 예. 제 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두 번 모두 문상을 놔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출판 기념회에 가게 된 것은 그 두 차례 문상 와주신 것에 대한 답례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법원 행정처에서도 그런 점이 인정이 되어서 징계를 이 사안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 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만 제가 너무나 그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살피지 못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원장께서 김희수 전 재판관께서 법원장이셨는데 법원장께서 주의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구두 경고를 해주셔서 제가 흔쾌히 수용을 하고 그 이후로 저희 처신의 하나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되게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이제 노회찬 의원도 낙선 이후에 그 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출판 기념회 공식적인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연구소에 대한 후원금으로 내신 거였는데 2009년도 배우자 사별하셨는데 그 이후에 재혼은 안 하셨나 보네요. 네, 못했습니다. 네, 아들 혼자를 계속 키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혼자 사는 사람 많은 분들의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하세요. 네.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셨어요. 네, 당시에 80년대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이렇게 참여한 분들 많을 시절 아니었습니까?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
보수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김문수 의원님 같은 장관 같은 경우에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갖고 한쪽에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본인이 과거에 대학 졸업 후에 노동운동에 관여했다고 해서 그동안 했던 판결이나 앞으로의 판결에 편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 그것을 입각해서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보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성을 가지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노사 문제가 있을 때 사측에서는 우리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노동자를 보고 노동자에만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라는 그 법률이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지에 있다고 보고 그 종속적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말하자면 평등하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 결론으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해고 모여 확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항상 승소 판결만 제가 해온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패소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그런 판결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산 목록을 봤더니 삼성전자 주식을 딱 한 주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도 제가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해보라면서 앱을 깔아주면서 그걸 했던 취득한 주식 한 주입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뭐 자본주의에 대한 뭐 불인정이라든지 뭐 이런 태도는 아닌 거죠? 저는 기업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높게 평가하고 실제 조정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그런 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0초가 남았으니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다른 후보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후보자는 직접적으로 헌법재판 관련 경험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저도 꽤 원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모님과 사별하고 아들과 지금 살아가신다. 오늘 그 아드님이 이 청문회 내용을 생중계를 시청하셨다고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 기업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사 간의 문제는 공정하게 돼야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서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식당이고 골목이고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다 어려울 때 헌법재판관이 만약 되신다고 하면은 그러한 서민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해 주시고, 저도 딸 둘하고 삽니다. 다 출가를 했지만은 동병상련의 그런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드님하고 굳세게 사셔야 됩니다. 자, 다른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 국민이, 전 세계의 민주 시민이,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빨리 헌재가 구인 체제로 돼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민, 전 세계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은 지금 아직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일 오후에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속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서두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명이 되시면은 진짜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훌륭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친분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권복형이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혹시 헌법재판관 되시면은 김복형 재판관 만나시면 제가 조남을 기억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답변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의원들의 3차 보충 질의를 다 끝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 임하여 지나온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제 마음속 깊이 새겨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미력이 남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헌법재판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한 위원님들의 귀한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심판 과정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심리하고 그 결과를 결정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23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예,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 정개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구성원인 헌법재판관은 개인적 이념이나 성향, 편견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중립성과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에도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재판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재판관으로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하고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환송심 1심에서 7명에게는 벌금형, 5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법관이었음에도 버젓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매우 부적절하게 정치 후원금까지 냈고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히 대표적이고도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입니다. 또한 정계선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사와 이해관계자로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심리와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증여세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에 대해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인사들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임명까지 신속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제도일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와 기관을 민주당만의 기관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법 계엄이다.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 자가당착 시즌 1이었습니다.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가당착 시즌 2였습니다. 그 당에서 나온 앞뒤가 맞지 않은 걸 넘어 서로 충돌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당의 한 정치인이 자가당착 시즌 3를 선보였습니다. 탄핵 반대를 그토록 외치더니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자가당착 시리즈는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2017년의 기억을 되살려 보니 속편의 속편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편수는 참 많았지만 흥행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자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당내 집안 싸움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라더니 이제는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며 들떠있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진정성은 없고 노용만 가득한 모습으로 이내 당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구시정을 포기하고 대선만 바라보는 행태는 정말 답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구시장 임기는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 혁신 선거를 압축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밝혀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서는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위기의 순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